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부동산 금융시장을 전망해보는 6회 연속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매파적 시각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경기부양책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경제학자 피셔는 현금 잔고 방정식에서 통화 증가율과 유통 속도 증가율을 합한 수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과 같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재정 또는 민간 대출 확대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1년에서 1.6년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꼽힙니다. 이 같은 재정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미 정부는 재정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으나 이는 통화 유통 속도를 높임으로써 민간 대출보다 물가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보다 정부 부채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에 대처할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키움증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일시적 또는 추세적 여부가 향후 통화정책의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는 고유의 핵심적 정책 목표인데요. 유럽 중앙은행 및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며 FRB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FRB의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FRB 측은 미국 5월 CPI 상승률 4.9%를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했고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비둘기파와 매파가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기저효과와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에너지 등이 향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구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저효과가 적은 데다 락다운 해소로 인한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즉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당분간 지속되고 기저효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논쟁 속에 향후 주택시장 추이는 FRB 통화정책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택가격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와 공급 축소로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닉스, 샌디에고, 템파 등 관광도시와 도시가 급성장하는 시애틀, 포틀랜드, 달라스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소법과 코로나 위기 등으로 보수적 대출 태도를 유지한 결과 모기지 대출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락다운 해소 이후 은행 대출 공급 확대, 수요자의 주택 매수 확대 여부가 향후 가격 상승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